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국가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 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면 이후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칸다르 모메니 칼라가리 이란 내무장관 등 이란 내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며 탄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 당국자들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모메니 장관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인 수천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핵심 기관인 법집행군을 총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국민에게 쓰일 비용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란 네트워크와 부패한 엘리트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네, 타카이치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은 이를 고쳐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未来は与え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一人一人が絶えず挑戦を続けることで作り上げ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 타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상황에 대비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극우 세력이 형세를 오판해 제멋대로 행동하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에 대항해 결성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총선에서 의석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며 참패했습니다. 노다요시 이코 사이토 테스오 공동대표는 사임 이사를 밝혔고 당의 존속이 위태롭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최대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타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문제 삼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조금이나마 타협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제재가 해제된다면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낮춰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ما به دنبال تضمین حقوق خود بر مبنای معاهده عدم اشاعه از جمله در موضوع غنیسازی و رفع تحریم‌های ظالمانه هستیم. 이번 핵협상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연달아 폭격한 지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농축 재료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완강히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이란 핵협상을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핵협상에서 농축 재료와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 중동 대리 세력 무장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관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란도 핵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수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대형 함대가 이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가할 경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함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이 계속되면 군사 타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경고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호가 이끄는 항모 전단은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인도양까지 진입했습니다. 중동 지역까지는 며칠 안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직후 미 재무부도 이란 석유 산업을 겨냥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더해 이란 정권의 자금줄까지 조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은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대비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어떠한 공격도 이란을 향한 전면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ماهیت فتنه این فتنه آمریکایی بود واضح بود آمریکایی‌ها برنامه‌ریزی کردند فعالیت کردند 미국 등 적대국 정보기관 10곳이 시위를 선동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란 내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군사 충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국제사회 긴장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풀이되는데요.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3일 오후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한 통신 매체는 이날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서 수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한 제보자가 연합뉴스 TV로 보내준 영상에도 대공 미사일이 하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란의 공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고 사상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보복 군사작전의 이름은 승리의 전령이라며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와 이란군 중앙사령부의 지휘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실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측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과 그 동맹에 전하는 이 단호한 행동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 직후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 같은 공격 사실을 알고 있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CNBC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과 상황실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선웅입니다.